소개받은 최홍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들은 박수만 칠 때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맞아주는 분께는 항상 강사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최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일 뒤쪽에 계신 분과 중간 그리고 앞에 있는 나쁜 남자까지 세 분에게 점수 100점씩 가지고 가겠습니다. 원래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면서 아침부터 일찍 오셨으니까 함께 호흡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 이해가시면 서로가 소통하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쪽에 밀당을 좀 많이 배웠고 이해가 좀 가시면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하고 소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는 옆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손바닥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참, 여러분,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다행히 스승님을 잘 만나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MC라던가 강의 쪽은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입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입찰 PT라는 일은 왔을 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를 가거나 PT를 갔을 때 항상 저하고 무조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한 번씩 쳐다봤다가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만약에 입찰 PT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기는 PT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이해 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영업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영업 배웠었고요.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25년 동안 보험 영업 하시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어머니가 참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노하우를 주셨습니다. 홍석아, 사람 만나가 한 번만에 오케이 하면 그 사람 믿지 마라. 3번은 노 해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가는 기다. 알겠나?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을 찾아가니까 당연히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부딪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 2번째 또 찾아가고 3번째 또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싸우는 기술이 좋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 덕분에 맷집이 좀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업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저는 창업박람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그걸 자리에 서서 발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스승님은 삼성전자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나도 저 일 하고 싶다 해서 찾아봤을 때 밀당을 해주셨죠. 그래서 곧 생길 테니까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곧 생길 테니까 쇼호스트 과정을 좀 듣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겼죠 이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쇼호스트 과정을 들었습니다. 어찌됐던 10년이 지난 이 자리에 프레젠터 협회가 생겼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한테는 참 영광이죠.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나름대로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 제 영상을 처음으로 다시 돌려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참 스승께 감사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기는 PT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영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체인점 있잖아요. 학원이나 병원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 가서
제가 그 회사의 인테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 있던 인테리어 빼고 저희 걸 써주십시오.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영업을 했었습니다. 경쟁 PT가 붙는 거죠.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주도 잘 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나는 옥탑방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어쩌면 자판기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객들이 왔을 때 원하는 것만 얘기해주고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자판기처럼 팔고 있는 내 모습. 제 나름대로는 잘해왔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면 10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스승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려받고, 저는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노트 5라든가 갤럭시 S6 플러스라든가 이런 제품까지 신제품이 나오면 발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덕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제품들을 좀 잘 발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다양한 회사들에서 좀 다행히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2의 인생에서 또 다른 내 일을, 새로운 일을 잡는다면 어떤 일을 한번 선택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또 다른 잡을 준비하신다면 제2의 인생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요? 네. 갑자기 내일 갔다가 뒤쪽이셨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걸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치료 상담학도 괜찮습니다. 치료 상담학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혹시 황선임 강사님은? 저는 주로 이제 만나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네네.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그 기존의 대안학교 말고 지금 말씀하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학교 운영하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학교. 좋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이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PT라는 일이죠. 입찰 프레젠테이션 일인데 근데 참 좋은 건 뭐냐면 지금은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의 최용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과장 정도 레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 소나타를 써주십시오. 그럼 이쪽에서 들어와서 K5를 써주십시오 하고 경쟁이 붙겠죠. 삼성전자 TV를 써주십시오. 아닙니다. LG전자 TV를 써주십시오 하고 경쟁이 붙잖아요. 그런 입찰 수주 PT를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회사에서 과장 직급 말고요. 이사 직급이나 상무나 임원급이 와서 발표를 하고 시킵니다. 재밌는 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입찰 PT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주해 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은 그렇게 PT를 잘하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제가 추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저는 이사나 상무급 정도 이제 나이가 되는 모습으로 보일 때 들어가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쯤 입찰 PT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그럴 기회가 있으시다면 정말 매력적인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내가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 참 매력적인 일이 되겠죠. 홈쇼핑에서 보면은 그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잘 팔아주길 바라는 분들이 그 상품을 준비한 분들이겠죠. 그리고 쇼호스들이 그걸 잘 팔아갈 겁니다. 입찰 PT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해서 연구했던 것을 수주 들어가서 서로가 경쟁을 붙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따서 선물로 안겨드렸을 때 그분의 표정은 정말 잊지 못할 만큼 행복한 그 모습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수익적인 부분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분, 15분 PT 하는데 보통 한 달 대리급 월급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입찰 성공하면 한 번 더 나옵니다. 10분에서 15분 PT라고 나서 수주를 좀 받으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입찰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한샘이라는 가구 회사 알고 계십니까? 네.
한샘 가구, 욕실과 주방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샘에서는 지금 키친바워라는 3천만 원짜리 세트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세로 가다가 지금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때문일까요? 이케아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케아의 영향이 그다지 크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한샘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가구를 바꿀 수 있는 지금 회수되는 수가 그다지 많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은 많지 않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주방만 말고 어차피 주방 사러 온 사람에게 욕실까지 같이 크로스셀링으로 세일즈를 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주방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정도 사인 들어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욕실로 들어갑니다. 고객님, 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발생하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집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욕실. 제가 욕실하니까 욕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디일까요? 글쎄요. 어디일까요? 맞추면 이제 점수를 가져가는 거죠. 네. 저는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 침대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침대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죠. 또 혹시 저는 욕실이라고. 욕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실.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미끄럽습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일단 두 분께 100점씩 가져갑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그 주방에서 화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욕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깜짝이야. 넘어질 뻔해서 왜 너무 실감나. 미끄러져서 깜짝 놀랐다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화상 사고는 주방에서 많이 나는데 넘어져서 욕실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서 깨지거나 골절 타박상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이 생기겠죠. 특히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욕실에서 넘어지면요. 그러면 그래서 뇌지탕 오거나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욕실을 선택하실 때는 한번 바닥을 만져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욕실 바닥이 오돌도돌하게 전혀 미끄러지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 주방 하실 거 공사기간 일주일 동안 하실 때 집 비우셔야 된다면 욕실도 10년 지났으니까 한 번쯤 바꿔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겨울말 되면 추워가지고 들어가기 싫어. 여름만 되면 습하고 냄새 나니까 들어가기 싫었던 욕실 이제는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나 혼자만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욕실도 가만히 보시면은 보세요. 주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욕실을 자연스럽게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는 PT와 이기는 PT, 이기는 PT를 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수익금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냥 경쟁 붙어서 금액을 낮춰서 들어가니까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께 맞춰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조건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진정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갈 수 있는 PT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는 PT, 지는 PT. 저는 지금까지 이기는 PT를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이기려면은 제대로 이겨야 되는데, 저는 제대로를 빼고 그냥 이기는 PT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였냐면 10년 전,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잘 안 들리시죠? 예전에 쓰던 병원 인테리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들리긴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딱 10년 전입니다. 병원 같은 느낌 조금 더 방송 쪽으로 관련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얼마나 손발이 오그라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인테리어 PT를 할 때 제가 PT 할 때마다 사투리가 좀 계속 많이 좀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 들리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들으시면 사투리가 좀 심각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뉴스대본을 100장씩 읽으면서 어미 처리하면서 끝만 내리는 연습했지만 그 100장의 대본에 숫자가 없었다는 걸 첫 방송 때 알았고 집계 결과 모두 1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집계 결과 모두 1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는 순간
그때부터 별명이 118건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PT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읽어주는 것만, 전달만, 스피커 역할만 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제대로 뺏어오는, 제대로 이길 수 있는 PT를 하지 못했던 게 제 그때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길 수 있는 PT를 할 것인가, 이제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입찰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이제 프리젠터 협회에서 그 안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저하고 그리고 연 100회씩 진행하고 있는 또 박서영 프리젠터라고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이 함께해서 만들 거고요. 그 맛을 살짝만 좀 보여드리면 3가지 모듈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PT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3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 전에 대부분 다 발표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아니요. 발표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발표 전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발표 중이 되겠죠. 그리고 발표 후에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발표 전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서는 2가지가 될 건데요. 발표 전 체크리스트가 있고 비주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체크리스트 빼고 이제 발표 전에서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표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 회사를 분석하고 그 전에 업체가 어떤 업체였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볼게요. 발표 전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만약에 PT를 맡았다면 수주 PT를 맡았습니다. 내가. 그럼 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인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키맨이 누군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4번째는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거기에 따라 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볼까요? 나는 인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직급이라고 생각한다. 네. 서로 여기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제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키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별이라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경험해왔던 것을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키맨이었습니다. 키맨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소셜을 들어가서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키맨을 잡지 못하면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누스라는 여러분들 왜 욕실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다 우리 편으로 만들고 점수를 우리 편으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덕분에 그 PT는 물거품이 돼서 날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해서 투자했던 시간을 다 날렸던 게 그 키맨이었습니다. 그 키맨은 바로 이누스의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듣다가 팔짱 끼고 듣다가 근데 저거 색깔이 별로지 않냐? 하는 순간 모두 다 별로 같습니다. 별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모두 다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적정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날아가 버렸던 거죠. 키맨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키맨은 이런 분들을 키맨이라고 합니다. 늦게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퓨처 시간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표 중 질문을 막 합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들어옵니다. 발표 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왔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보고 인사합니다. 또는 말할 때 모두 다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 그리고 가장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 키맨을 잘 생각하고 누가 키맨일까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까 그것을 잘 기억한다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체크전, 발표 전 체크리스트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발표 중이겠죠. 자, 발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프닝과 스토리와 클로징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했던 PT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최근에 했던 PT는 농구단이었습니다. 농구팀 전체를 그 1년 동안 연간 이벤트라든가 행사 같은 거 전체 통으로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모션 회사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소닉붐이라는 KT 농구단이었습니다. 들어가서 PT를 쭉 했습니다. 근데 부산 업체였기 때문에 서울 업체들이 경쟁 들어와서 이 업체는 아주 작고 왜소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규모가 큰 곳들이 들어와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던 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잘 먹혔던 부분이 설문조사를 700명 넘게 종이로 수작업을 해서 같이 가서 700명을 받아왔어요. 부산의 시민들이. 그래서 문제점을 체크해봤더니 그 소닉붐이라는 농구단이 부산 농구단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경기 끝나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간다. 수원으로 가버리니까 거기가 부산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는 걸 자료로 모아서 제출했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고 그거 서류를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핵심은 하나 이거였습니다. 결정적인 클로징 멘트가 기억에 남게끔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타가 가재를 쫓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왕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치타는 가재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것 같다. 또는 먹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확률은 약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몇 퍼센트 정도? 50%. 3% 훨씬 많습니다. 20% 30% 사이입니다. 혹시 18%, 20과 30. 25% 정답이에요. 물론 PT 할 때는 점수를 드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약 25%에 불과하답니다. 재밌는 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보다 빠른 동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4번 중 1번을 먹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오늘 PT에 5팀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5팀 모두 다 발표를 열심히 달렸고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치타는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 앞에 있는 가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업체보다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약속드리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함께 호흡 맞추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5번째 땡땡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했던 얘기는 회사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왜 치타팀 있잖아, 치타팀. 그 왜 치타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걸 참 클로징이 참 중요하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여기를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던. 그래서 처음 보셨을 때 오프닝과 스토리와 클로징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게 발표 중이겠죠. 자, 마지막 따진다면 이제 발표 후가 될 겁니다. 발표 후. 발표 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럼 보통 질문들이 막 들어옵니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질문 한번 가볼게요. 질문 가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해야죠 라고 안 되겠죠. 참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호흡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페이지를 눌러주면서 그 페이지를 띄워주고 저 같은 경우는 볼펜을 들고 질문하시는 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우천시 행사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 맞으십니까? 질문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 메모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들어가는데 그 답변을 왜 질문을 다시 하냐면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페이지를 여기다가 우리가 나왔던 페이지를 우천시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경 써서 못 봤기 때문에 다시 그 페이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돌발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들이죠. 팀원이 늦게 왔습니다.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팀원이 안 와요. 계속 화장실을 갔다가 안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발표 중 심사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갑자기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글꼴이 깨져버려서 글꼴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멈춰버렸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조명을 꺼버릴 때가 가장
답답했을 때가 이걸 보면서 얘기하려고 다 적어갔는데 조명을 완전을 시키고 화면만 보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들 중간에 자꾸 끊을 때 자꾸 잘라버립니다. 여기까지 자꾸 질문을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 질문 좀 그만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시간이 오버될 때라든가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봤는지 이제 잠시 후에 나중에 오픈되는 전문 프레젠터에 대한 입찰 프레젠테이션 비밀 과정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강사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입찰 PT를 실질적으로 나는 하면서 직접 좀 배울 수 있고 저희가 해왔던 대본들 있잖아요. 그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직접 실습해보고 또는 회사에서 나는 입찰 PT를 맡았다. 나는 경쟁 PT를 맡았다 했을 때 그걸 통으로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그걸 코칭해드리는 위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 프리젠터 협회에서 이제 입찰 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는 PT, 이는 PT.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술 노트입니다.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마술 노트. 빈노트 어릴 때 한 얼마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300원. 300원 세대신가요? 제가 200원 77세대인데 그러면 저보다 조금 동생이신가요? 예. 아,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혹시 손수 교수님은 얼마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100원 미만으로 10원 단위로 구입하셨다? 형님 맞으시죠? 자, 요즘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노트가 만약에 3초 만에 그림책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볼까요? 하나, 둘, 셋만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만의 컬러를 만약에 입힌다면 만약에 털어버리고 다시 빈노트로 만든다면 한 얼마 정도로 볼까요? 오, 얼마 정도? 만 원이요. 10,000원 정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여러분 좀 다양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걸 이 마술노트는 아래를 넘기면 빈노트고요. 위를 넘기면 밑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넘기면 컬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처음처럼 보여드리지 않고 조금 어설프게 보여드렸다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진짜 신기한 마술 깜짝 놀랐어. 아무도 없어 분명 아무도 없어. 돌리고 3초 만에 그림책 잠깐만 나왔는데 일단 신기해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요? 약장사처럼 보이겠죠. 어떤 분은 그게 좀 더 잘 어울리십니다. 보세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마술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누군가는 애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똑같은 발표를 하는데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튕겨서 내보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마술사와 동네 마술사의 차이는 도구의 차이가 아니더라. 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서 반복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못 잡는가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진인 PT, 이기는 PT의 최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